2026년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중동의 붉은 모래 위로 쏠려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국제 보도 속에는 굉음을 내며 밤하늘을 가르는 무기들과 잿빛 연기에 뒤덮인 도시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담겨 있습니다. 서방 진영이 가한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경제적 포위망과 압도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초강대국들의 수도 깊은 곳에서는 짙은 당혹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친 철저한 고립 정책으로 이 나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그렸던 시나리오 안에서 이란은 이미 오래전에 무릎을 꿇었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방의 오만한 예상과 철저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란은 굴복은커녕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장기판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쥔 국가들조차 이 갑작스럽고 기형적인 힘의 이동 앞에 기존의 모든 전략을 백지화하고 이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평가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겉보기에 화려한 외교적 마찰이나 무장 세력들의 물리적 충돌은 그저 수면 위로 드러난 얕은 파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끈질기게 만드는 것일까요? 붕괴 직전의 경제 지표와 사방을 에워싼 거대한 적들 앞에서도 이 국가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버티며 오히려 초강대국에게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그들이 지하 기지에서 최근에 쏘아 올린 최신형 무기체계나 새롭게 손을 잡은 거대한 동맹국들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잊혀진 모래 폭풍 속에 묻혀있던 2500년 전의 거대한 유령. 한때 전 세계를 공포와 경외로 떨게 만들었던 위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말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 화면이나 뉴스 기사에서 흔히 마주하는 이란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과 무거운 경제 제재에 짓눌려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잿빛 국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기원전 6세기로 되돌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상식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한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 키루스 대왕의 깃발 아래 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이라는 세 개의 대륙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며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지배자는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평범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왕 중의 왕, 즉 샤한샤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자 미개한 세상을 일깨우는 문명의 유일한 수호자라고 여겼던 페르시아인들의 이 압도적인 긍지는 단순한 우월감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을 거치면서 현대 이란인들의 피 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맹렬하게 새겨진 국가적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지도자들이 초강대국들의 숨 막히는 압박과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 앞에서도 굴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 속에는 2500년 전 전 세계를 발밑에 두었던 제국의 거대한 심장 박동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작 수백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서구 열강들에게 감히 훈계를 듣거나 운명을 통제받을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고 뼈저리게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부심은 국가의 모든 대외 정책과 외교적 결정을 밑바닥에서부터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굳건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국의 찬란한 황금기는 결코 그들을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눈부셨던 영광은 어느 순간 산산조각이 나며 모래바람 속으로 처참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국가의 척추를 부러뜨린 무자비한 역사적 상처. 민족의 영혼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한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외상은 페르시아 민족의 근본적인 기질을 영원히 변형시켰고 세상을 향해 빛나던 그들의 고귀한 자부심을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피해망상과 지독한 경계심으로 기괴하게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1953년의 짙은 그림자. 서방 세계가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란의 현대사에서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가 비밀스럽게 계획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란의 국무총리였던 모하마드 모사데크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민주주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영국의 거대 기업들이 헐값에 착취하고 약탈해온 자국의 핵심 자원, 즉 석유를 이란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침없는 선언을 내뱉습니다. 검은 황금을 되찾아 자주 독립국가를 완성하려 했던 이 대담한 국유화 조치는 이란 국민들에게는 오랜 식민주의적 예속을 끊어내는 감격스러운 환희이자 뜨거운 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차가운 사무실과 워싱턴의 철통같이 요새화된 밀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는 이란의 독립적인 행보는 제국주의적 이익을 공유하던 강대국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순한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모사데크가 내린 결단은 그저 단순한 경제적 이권 문제를 넘어 서방 열강들이 중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전략적 기조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발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와 영국 비밀정보부인 MI6는 모사데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이란을 영원히 통제하기 위한 잔혹하고도 치밀한 공작, 이른바 아약스 작전을 결행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폭력배들이 동원된 대규모 폭동이 수도 테헤란의 거리를 순식간에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서방의 은밀한 공작금은 이란 군부의 핵심 장성들을 매수하는데 아낌없이 뿌려졌습니다. 결국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외세의 더러운 음모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수천만이란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와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 앞에서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이 쿠데타의 성공으로 서방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꼭두각시 국왕 팔레비가 화려한 권좌에 복귀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의 막강한 비호 아래 국왕은 반대파를 잔혹하게 숙청하고 국가의 부를 독점하며 이란을 자신들만의 화려한 무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강대국들은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독식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어올렸고 자신들이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당시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승리를 자축하던 바로 그 순간 테헤란의 깊은 골목과 지하 모스크의 낡은 양탄자 위에서는 서방 세계를 향한 맹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징호가 독버섯처럼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강제로 이식한 부패한 정권의 폭정 아래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복수심이라는 붉은 씨앗이 이란의 척박한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은밀히 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팔레비 국왕의 통치 아래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막대한 석유 자본을 자랑하는 서방의 굳건한 요새였습니다. 국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스스로를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계승자라 칭송했습니다. 거리에는 최신형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과 무자비한 비밀 경찰들이 모든 반대파의 숨통을 철저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철권 통치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견고해 보이던 절대 권력을 붕괴시킨 것은 막강한 화력의 군대나 외부 세력의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리 외곽의 작은 방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한 늙은 성직자의 목소리가 담긴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그는 무기도 군대도 없는 고립된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제국주의와 타락한 국왕을 비판하는 그의 분노에 찬 설교가 녹음된 테이프들은 은밀한 경로를 통해 이란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었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지하 모스크와 시장 골목을 거치며 수만 개로 복사되어 민중의 귓가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밀 경찰의 삼엄하고 잔혹한 감시망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져가는 이 보이지 않는 혁명의 불길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방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권력의 억압에 분노한 이란 민중은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호메이니의 거친 목소리에 이끌려 하나둘씩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민주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찬란한 자부심과 불의에 맞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시아파 이슬람 특유의 강렬한 순교 정신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폭발한 거대한 화산이었습니다. 총구 앞에서 가슴을 열어젖히며 맨몸으로 전차를 막아서는 수백만 명의 군중 앞에서 중동 최강을 자랑하던 국왕의 군대는 결국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1979년 마침내 국왕은 초라하게 도망쳤고 호메이니는 수백만 명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테헤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속주의 군주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고 그 위에는 신의 율법이 지배하는 신정국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권력은 기존의 정규군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슬람 혁명과 최고 지도자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가장 광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이들만을 모아 새로운 무력 집단을 창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중동 전체의 안보를 쥐고 흔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섬뜩한 탄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극적인 혁명이 부패한 독재자를 몰아내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은 선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방 세계 역시 이란이 곧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통제 가능한 평범한 국가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라 순진하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메이니와 혁명 수비대의 핏발선 시선은 결코 이란의 좁은 국경선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자신들의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맹렬하고 파괴적인 혁명의 불꽃을 중동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수출하여 서방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전 세계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이란의 젊은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높은 담장을 무너뜨리고 수십 명의 미국인 외교관들의 눈을 가린 채 인질로 억류한 것입니다. 무려 444일 동안 이어진 이 끔찍한 인질극은 그저 통제 불능의 시위대가 벌인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잔혹하게 유린하고 국가의 심장인 석유를 강탈해간 제국주의를 향해 이란이 내뿜는 서늘하고도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미국은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 야심찬 구출작전을 시도했지만 칠흑 같은 모래폭풍 속에 헬리콥터가 추락하며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거대한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 독거미의 이빨에 물려 치명상을 입는 비대칭 전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섬뜩한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굴욕감을 느낀 서방 세계와 그들의 동맹인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 통제불능의 혁명 정권이 중동 전체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에게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이란의 국경을 침공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무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참혹한 피해 구덩이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이란은 서방의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총알 한 발, 부품 하나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립 상태였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적의 전차 부대와 잔혹한 독가스 공격 앞에서 이란의 어린 소년들은 천국으로 가는 플라스틱 열쇠를 목에 걸고 지뢰밭을 맨몸으로 뒹굴며 피해 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대학살은 이란의 최고 지도부에게 뼈아픈 그러나 국가의 DNA에 영원히 각인될 차가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초강대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대한 적들과 정면으로 맞붙는 재래식 전쟁에서는 자신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잔혹하고도 명백한 현실을 말입니다. 조국의 영토 안에서 또다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이고도 치명적인 생존 전략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의 심장부와 국경 너머 먼 곳에 자신들을 대신해 피를 흘리며 싸워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정예 해외작전 부대인 쿠드스군은 중동 전역의 혼란스러운 분쟁 지역으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레바논에 부서진 골목길,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핏빛 폐허 속에서 그들은 분노하고 소외된 무장 세력들을 찾아내 막대한 자금과 치명적인 무기를 쥐어주고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와 같은 이름들이 바로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엮어낸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실체입니다. 서방의 군사위성들이 이란의 정규 군사력과 국경선만을 감시하며 안도하고 있을 때 이란은 이미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척박한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신경망을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진짜 얼굴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주변국들의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초강대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림자 유령 군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서방 세계는 자신들이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군대의 진짜 파괴력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서방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경제 제재로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는 환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철저히 퇴출당하고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수출길마저 겹겹이 막혀버린 이란의 경제는 권력자들의 책상 위에 놓인 지표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처참하게 붕괴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서방의 지도자들은 굶주림에 지친 민중들이 결국 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릴 날만을 느긋하게 기다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텅 빈 제재의 그물망 아래 서방의 최첨단 정찰 위성조차 꿰뚫어 볼 수 없는 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전혀 다른 거대한 생태계가 맹렬하게 박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결코 앉아서 얌전히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재라는 거대한 벽을 우회하기 위해 수백 척의 유령선 함대를 조직해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은밀하게 석유를 실어 날랐고
국경 너머 이웃 국가들의 복잡한 시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촘촘한 지하 경제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으로 끔찍한 진실은 황량한 자그로스 산맥의 척박한 바위산 아래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 두께의 견고한 화강암 안반 아래 미국의 그 어떤 가공할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으로도 절대 닿을 수 없는 아득한 지하 세계에는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거미줄처럼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서방이 이란을 서서히 말라 죽이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캄캄한 지하 도시에서는 중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무자비한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페르시아 민족 특유의 무서운 무기, 즉 전략적 인내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디는 정교한 페르시아 카펫을 짜내듯 이란인들은 한 땀 한 땀 치밀하고도 고집스럽게 시간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며 피해 보복을 위한 거대한 반격의 순간을 묵묵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오만함에 빠져 방심하고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끝내 웅크리고 기다리는 법을 그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마침내 이란을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며 오만한 축배를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줄만 알았던 이 국가는 굳게 닫혀있던 뒷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규칙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동방의 새로운 절대 강자들과 마주 앉아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이 만들어 놓은 낡은 질서의 감옥 안에서 이란은 이미 세계의 패권을 송두리째 뒤바꿀 전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비밀리에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고 내려온 미군의 무인기 한 대가 이란의 그림자 제국을 통치하던 심장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차량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신예 바늘이 자정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치명적이고 상징적인 장군을 제거함으로써 이란이 수십 년간 촘촘하게 짜놓은 중동의 거대한 거미줄이 마침내 붕괴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서방이 내밀었던 핵 합의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고 경제를 옥죄는 제재의 목줄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게 조여져 이란을 질식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암살 사건은 서방의 기대처럼 이란을 공포에 질려 굴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 지도부가 쥐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서방과의 타협이라는 한 줄기, 미련마저 영원히 잿더미 속에 파묻어버리게 만든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최고 사령관을 잃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폭주하여 자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으며 표면적인 피해 보복을 감행했지만 그 차가운 이면에서는 서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하고도 섬뜩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조용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제재를 견디며 생존을 위한 방어에만 급급했던 이란은 솔레이마니의 죽음과 핵 합의의 몰락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빨을 드러낸 공개적인 도전자로 돌변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안에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던 환상에서 처절하게 깨어난 이란은 과감하게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대한 세력, 바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브릭스라는 새로운 반서방 연대에 자신들의 운명과 생존을 깊숙이 결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의 목을 졸라왔던 서방의 치명적인 금융 제재는 중국의 막대한 자본 유입과 러시아의 은밀한 군사기술 지원 앞에서는 더 이상 위력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척박한 고립 속에서 벼려낸 치명적인 무인기 타격 기술을 러시아에 기꺼이 제공하며 유럽의 전쟁터 한복판에까지 깊숙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중국과는 25년이라는 아득한 장기 전략 협정을 맺으며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적인 에너지 심장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방어를 넘어 공세로, 고립을 넘어 새로운 동맹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이란의 이 거대한 전환은 초강대국들의 계산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란이 가장 위대한 전략가를 잃고 영원히 재기불능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라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만한 승리감에 취해 방심하고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동방의 거대한 호랑이들과 손을 잡은 이란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자본과 최첨단 무기로 조용히 스스로를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란의 시대가 마침내 저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뒷배를 얻은 이란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한 붉은 선을 넘기 위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막히는 시간 동안 중동의 밤하늘은 더 이상 평화로운 별빛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수천 기의 자폭 무인기와 거대한 탄도 미사일들이 붉은 꼬리를 끌며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레바논의 부서진 골목길이나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에 교묘하게 숨어 배후에서만 움직이던 이란의 그림자 군대가 마침내 그 서늘하고 파괴적인 민낯을 세상의 눈부신 태양 아래로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늘을 찢는 미사일의 궤적들은 마치 밤하늘에 피어난 지옥의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철통 같다던 첨단 레이더망과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요격 시스템조차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는 그저 경고음만을 비명처럼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이 파괴적이고 맹렬한 불바다는 결코 통제력을 상실한 광신도들의 맹목적인 분노 폭발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2500년 전부터 피 속에 흐르던 페르시아인들의 정교하고 차가운 이성이 빚어낸 거대한 지정학적 바둑판 위에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수일기였습니다. 이란은 적의 방어체계가 견딜 수 있는 정확한 임계점을 수학적으로 철저히 계산했고, 강대국들이 전면전이라는 파멸의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심리적 한계선을 넘나들며 피말리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피해 보복과 신성한 응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란의 수뇌부가 이 불타는 밤하늘을 통해 전 세계의 뇌리에 강제로 각인시키려 했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의 목을 졸라온 서방의 거대한 군사적 압박이 더 이상 이란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초강대국들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군사 기지들과 방어선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서방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어왔던 힘의 우위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은 하늘을 뒤덮은 단 몇 번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자신들이 쥐고 있는 파괴적인 카드의 극히 일부분만을 살짝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안반 깊은 곳의 지하 미사일 도시에서는 여전히 수만 기의 발사체들이 거친 숨을 고르며 다음 명령을 서늘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처럼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단층선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이 피비린내 나는 체스게임은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아득한 파멸의 문턱까지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대적인 혼란과 인류의 재앙을 부르는 붉은 버튼을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두고 백악관의 지하 벙커와 서방 최고 권력자들의 머릿속에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한 진실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며 포효하는 거대한 제국의 이면에는 짙은 멍울처럼 터진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눈부신 미사일의 궤적 아래,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긍지 높은 민족의 소리 없는 통곡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군사비와 외부 세계가 조여오는 혹독한 국제 제재의 무게는 고스란히 평범한 이란 국민들의 굽은 어깨 위로 무자비하게 짓눌러졌습니다. 시장의 가판대는 텅 비어갔고 국가의 화폐는 한낱 휴지 조각처럼 바스라졌으며 찬란하게 빛나야 할 젊은이들의 미래는 질식할 듯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에 지친 이란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절한 몸부림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 대한 불만이나 일시적인 폭동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은 과거처럼 빵을 달라고 구걸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겨눈 서늘한 총구 앞에서 검은 히잡을 불태우고 무장한 군인들의 방패를 맨손으로 밀어내며 억압적인 신정체제, 그 자체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져가는 어린 소녀들의 텅 빈 눈동자는 전 세계를 향해 너무도 명백하고 뼈아픈 진실을 서늘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최고 지도자와 맹목적인 무력 집단인 혁명 수비대가 진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가장 끔찍한 적은 바다 건너의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외세의 그 어떤 무자비한 위협 앞에서도 무쇠처럼 단단하게 뭉치며 국가를 지탱해온 페르시아의 그 오만한 자부심이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위대한 제국의 정당한 후손이라는 맹렬한 긍지는 낡고 부패한 종교, 권력의 철권 통치에 짓눌려 숨죽여 살아가야만 하는 현재의 참담한 모습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빚어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빛나는 자유와 완벽하게 연결된 이란의 MZ 세대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명국가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부패한 늙은 권력자들의 손에 무참히 강탈당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밖으로는 강대한 제국의 부활을 선포하며 핏빛 승리를 외칠 때 안으로는 자기 자식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며 권력을 연명하는 끔찍한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리에 메아리 치는 총성과 비명은 보안군의 철통 같은 탄압으로 잠시 어둠 속에 억누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의 무자비한 군화발로도 결코 짓밟을 수 없는 맹렬한 분노의 불씨는 국민들의 찢겨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마그마처럼 흐르며 다음 폭발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림자 군대를 조종하며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한들 피로 물든 그 화려한 왕좌의 밑동은 이미 속에서부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외부에서 날아오는 온갖 파괴적인 위협과 제재의 폭풍을 악착같이 견뎌내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방법도 알았고 벼랑 끝에서 버티는 법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수만 기의 지하 미사일과 중동 전역을 장악한 유령 군대로도 결코 막아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불길이 등 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견고하고 잔혹한 철의 국가는 조국의 좁은 국경 안에서 자신들의 딛고선 발밑에서부터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한 이 거대한 분노의 불길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의 끈질긴 생존과 맹렬한 반격은 단순히 중동이라는 좁은 지역에 국한된 지정학적 분쟁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가 쏟아부은 그 모든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융단 폭격 속에서도 이 거대한 모래폭풍이 끝내 가라앉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란의 이야기가 2026년 현재 미국이 주도해온 단일 패권의 세계 질서가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비춰주는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중동의 파편들은 사실 다극화 시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며 내지르는 거친 첫 울음소리라는 것입니다. 워싱턴과 런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지휘봉을 휘두르면 전 세계가 복종하던 과거의 환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그 틈을 타 세계의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단극에서 다극으로 거대하게 이동하는 지각변동의 흐름에 완벽하게 올라탔습니다. 그런 동, 제재는 더 이상 감옥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란을 새로운 동맹국들의 품으로 강하게 밀어넣는 역설적인 촉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폐쇄적인 신정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서늘한 이면에서 이 모든 장기판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2500년 전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불멸하는 유령입니다. 왕 중의 왕을 자처하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호령했던 그들의 압도적인 긍지와 치밀한 전략적 DNA는 결코 역사책 속에 박제되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대에 맞춰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무적 기병대 대신 이제는 캄캄한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정교한 탄도미사일과 정체불명의 해킹 부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유령 군대를 거느린 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제국의 야망을 맹렬하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이 버텨낸 지난 반세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강대국들에게 뼈아픈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시대는 영원히 끝이 났으며 이제 세계는 단 하나의 절대 권력을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복잡한 각자도생의 정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 그 낡은 세계의 벽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국의 심장 박동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한 번도 진정으로 멸망하지 않았으며 그저 지금의 시대에 맞는 다른 가면을 쓴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2026년 피와 모래가 뒤섞인 중동의 붉은 사막 위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폭력적이고도 결정적인 다음 챕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 폭풍이 거친 후 과연 누가 새로운 세계의 왕좌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